네, 안녕하세요. 김호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종목에 대한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샵 8181에 문자창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라고 검색을 하셔서 실시간 댓글로도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요일에는요, 송재호 고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사실 가는 종목만 간다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아요. 개별 종목,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게임주들 계속해서 강하고, 오늘 2차 전지에서도 희비가 엇갈렸지만 메타버스 NFT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이제 오전에는 이제 프로그램 외국인의 매도가 2차 전지 게임 쪽에 좀 나오다가 오후 들어서는 다시 사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상당히 그 막판에는 게임주도 다시 강하게 좀 매수하는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 쏠림의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그래도 좀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좀 바뀌는 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피 쪽에서 이제 어떻게 전기 전자 쪽에 대해서 외국인이 크진 않지만 이렇게 어느 순간은 2천억대 매수도 하고 이 1,000억대 이런 매수가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의 흐름하고 좀 다르게 좀 간방한 흐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가장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게 글로벌 물가 불안. 이게 물가 불안에 했던 요인은 결국은 생산이 차질되고 이게 공급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중 간에 이런 부분에 해결의 의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네. 충분하게 또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 대형주가 막혀 있는 이런 흐름에서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되면 좀 수급적으로 좀 개선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특히 코스피는 어제 21선을 안 차고 나서 그런 밀리지 않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은 작은 박스권을 이제 이틀간에서 이제 돌파하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쏠려서 가는 부분이 있지만 좀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영원한 시장은 없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또 새로운 섹터군들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함께 이제 관심을 또 여러 군데를 또 살펴보는 그런 투자 전략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골고루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하고 있고 종목 상담 이후에 특강을 준비해주고 계시는데 지난주 특강에서 2차 전지를 좀 중점적으로 짚어주셨잖아요.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었고요. 말씀해주신 후성이라든지 첨보라든지 특강에서 공개해줬던 종목들이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점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최근 시장의 쏠림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게임주도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다 메타버스 결국 머니가드하고 딱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서 했던 종목들은 매주 급등했다고 그러니까요. 지난주에는 심택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 그 흐름에서 본다면 지금 그 2차 전지 어느 정도 그 완성차의 그 수주 물량으로 보거나 또 이런 테슬라라든지 리비안 같은 회사들이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내재화가 내년에 또 본격화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소재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향후 성장수를 보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동화기업 관련해서 제가 이 전액 관련해서 오르지 않은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삼성 SDI하고 이 동화기업하고 연결점에서 미국하고 이제 진출한 점이 상당히 두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관련해서 동화기업들 좋은 흐름이 이어갈 것 같고요.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계속 이제 첨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점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나노 신소재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도 같이 나노 신소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또 급등이 나왔죠. 20% 급등 나왔는데 아마 지금 반도체도 좀 좋아지려고 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향후에 거기다가 2차 전지까지 그러니까 동진 세미캠은 상당히 앞자리가 바뀔 수 있는 흐름이 향후에 긍정적으로 중장기적 흐름에서 2차 전지 소재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시청자분께서 송재호 고수님의 TV, 유튜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 보고 심택을 매수해서 51% 수익을 냈다고 감사드린다고 올려주셨고요. 또 심택뿐만 아니라 코리아 서킷 후성 모두 수익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와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고 계시지만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또
송재호 TV를 하고 계신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그 문자로 참여하시면 VOD를 관련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VOD 영상으로도 참조하시고 또 고수 송재호 TV 관련해서 제가 그 특강 끝나고 나서 올려드리니까요. 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도 또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침 또 종목 상담에서 심택이 올라와 있어서 바로 점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택 매수가를 보면요. 43,000원이고요. 비중이 30%인데 매수가가 좀 높죠. 그동안 상승세를 보였다가 이제는 좀 쉬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심택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좀 높게 사신 것 같아요. 뒤늦게 사신 게 아닌가. 네, 43,000원이라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지금 그 비메모리 쪽의 기판 부분도 상당히 좋은 회사고요. 그러니까 기판 쪽에서 가장 매출이라든지 캐파가 큰 회사가 심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DDR5 관련해서는 내년에 이제 본격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시점으로 본다면 주가가 상당히 또 업사이드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실적으로는 보더라도 약간 이제 제조업 기반에서 한 10배 수준으로만 보게 되면 이제 44,000원 구간이 이제 적정 가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 만약에 실적이 업사이드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이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길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상승 과정에서 오늘 아쉽게도 조금 이꼴이 달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은 약간 차익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나왔다는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는 양봉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반부에 밀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랫골이 달고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사지 못했던 분들이 좀 매수 기회로 들어오긴 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이제 대응하신다면은 여기에 5일선에 딱 걸쳤거든요. 5일선 부분. 그러니까 이 종목은 5일선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좀 그 비중 조절하시고요. 나중에 한 21선 만약에 20선 그 비중 조절하시고 나서 21선 정도에 왔을 때부터는 좀 매수기로 활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5일선을 타고 이렇게 계속 상승한다면 아마 이제 시장에서 약간 이제 쏠림에 계속 간다고 그런 흐름에서 연결돼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 만약에 시장이 쏠려간다면 심택 같은 종목군들은 계속 쏠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일선을 지지해주면 5일선 깰 전까지는 계속 좀 들고 가는 전략을 펼치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또 한 48,000원 만약에 올라올 경우에는 좀 매도 좀 줄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좀 급등에 따라서 부담감을 많이 느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한번 이제 21선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 좀 눌러서 눌림목 구간을 줬을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5일선을 이탈하면 비중 줄였다가 한 21선 부분에서 다시 채운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른다고 가정을 한다면 48,000원까지를 좀 목표가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 도와드리고요. 다음은요, 만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만도 매수가 볼까요? 62,500원에 비중이 30%인데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62,500원. 일단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슈 때문에 그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좀 어려웠죠. 그래서 대부분 3분기 실적은 완성차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자동차 부품사들은 대부분 서너 개 종목 빼놓고는 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도 같은 경우는 선방하는 3분기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보유하고 가시는 전략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전략상으로 대응하신다고 했을 때는 이제 62,500원 정도니까 트레이딩 차원에서 최근에 그 올라오고 상승하고 나서 한 6만 원 구간, 그러니까 6만 원 구간을 지키낸다면 보유하고 가시는 게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 이 종목은 일단은 그 트렌드가 지금 현재 그 자동차 메이커사들이 차량 반도체 부족하다 보니까 고가 제품과 여기 집중해서 그러니까 수익성을 위주로 지금 그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가에 들어가는 어떤 시스템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계속적인 양호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니비안도 그렇고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상당히 향후 전장에서 주목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가는 전략 펼치시되 전략적으로
또 시장의 흔들림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점에서 6만 원 벗어나면 비중 조정을 하셨다가요. 나중에 60일선에 다시 복귀하면 많이 밀릴 경우 60일선 정도에 복귀할 경우를 확인하시고 그 정도 선에서 다시 들어가는 전략을 세우시고요. 만약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다시 추세적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아마 다시 한 지금 매물대 구간에서 7만 5천 원 구간 정도 목표가를 1차적으로 좀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코스맥스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13만 2천 원에 비중이 13%인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올려주셨어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코스맥스. 네, 3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네, 좀 맞아요.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좀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형성했었는데 좀 일단 아시아 쪽에 중국이라든지 한국 쪽에 그 실적은 좋았는데 그 미국 실적이 별로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연결 이익에서 좀 훼손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결국은 13만 2천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의 그 법인에 있는 실적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하단에서 아래쪽에서 한 10만 원 부근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중국에서 이슈에서 보게 되면 중국이 그동안 이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 로컬 기업들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화장품 회사들의 매출을 많이 뺏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이제 코스맥스는 이제 ODM으로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또 그 원료를 공급하는 그런 입장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중국이라든지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좀 좋아지면서 좀 이런 부분을 견조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기다리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미국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부분이 있지만 안 좋아하는 부분이 일단 이제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좋아지는 시점을 좀 기다리시면 다시 그때 추세적으로 강하게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좀 기다리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고요. 네, 만약에 아마 올라오더라도 이 매수가 가격대에서는 좀 정리하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하나시스템입니다. 매수가 볼게요. 매수가는 15,800원에 비중이 30%인데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상승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또 똑같은 고민이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종목 상담하다 보면은 네. 이제 2차 전지하고 이제 게임이라든지 이쪽 아니면 다 이게 맞아요. 약간 주가가 소외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예, 주가가 요즘 다 장에는. 이렇게 네. 좀 아래쪽으로 방향으로 이제 꺾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의 흐름에서는 상당히 안 좋긴 하는데 올해 그 초반에서만 보게 되면 시장이 움직일 때 보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상승을 이어갔거든요. 주가 흐름을 쭉 그동안 좀 흐름을 보시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그런 그 실적이 나오고 그런 종목들 못 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다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쉬어가는 양상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수가 움직이는 흐름이 나와야 되고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이 움직여야지 다른 종목군으로 또 분산해서 어떤 수급이 유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매출이라든지 실적은 이상은 없습니다. 상당히 뭐 방산이라든지 뭐 이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은 보유하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저항대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단발적으로 이제 강한 어떤 거래량이 실리는 시점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더 싣고 싶다 했을 때는 이전처럼 거래량이 실리는 시점에 상승의 그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으니까요. 거래량이 좀 실리는지를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한 2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은요. 이 종목은 뭐 매일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해 주셨던 종목인데 첨보가 올라와 있고요. 매수가가 사실 좀 높습니다. 34만 원에 비중이 60%인데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께서 2년을 생각하고 있다. 2년 정도 장기로 보유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60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에서는 좀 고점에서 잡은 거잖아요. 어떻게 네.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첨보 같은 경우는 전해질 그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전기차 판매에 따라서 전해질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첨보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사양 배터리에 관련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 추세의 흐름은 지금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이제 봤을 때 이제 전략을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좋다는 이야기는 다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네. 캐파도 지금 증설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물량이 지금 전해질 같은 경우는 지금 부족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비싸게 좀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60%입니다. 60%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리스크도 중요합니다. 네. 리스크가 중요하니까 이전에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파동을 타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파동을 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쭉 뻗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60%니까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죠. 네, 5일선을 쭉 타고 가고 있습니다. 5일선을 벗어나면 쉬어가거든요. 5일선을 벗어나면 비중은 반을 좀 정리하시고요. 다시 21선 부분 정도 내려왔을 때 다시 채운다는 생각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일단은 세우시고요. 만약에 5일선을 타고 가게 되면 지속적으로 좀 홀딩해서 가는 방향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길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 여기서 슈팅이 나올 경우에는 5일선을 흐름을 잘 보시고 지속적으로 좀 대응하시되 아까처럼 장기적으로 이제 네. 가져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나중에 한 60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0일선의 흐름과 21선의 흐름을 잘 보시면서 여기에 만약에 이 종목이 나중에 언젠가는 또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21선 정도를 최종적인 흐름하고 61선까지 비중 조절하면서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아래쪽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년을 보고 계신데 대표님 말씀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좋지만 조금 물량을 축소해서 매수가를 좀 낮춰보자. 조절하시면서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첨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은 매일 올라오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이따가 또 종목마다 잠깐, 다르겠지만. 네, 네네. 특강에도 좀 준비 잠깐 했긴 했는데 네. 결국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예전에 그 IT 버블 시점이 2000년하고 1999년도 그때 흐름에서 본다면 이렇게 주식에 처음 그 접하신 분들이 여기 시장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에 좀 상처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막 고점 있는 종목에서 따라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주식에 처음 하신 네.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이제 가니까 일단 들어가고 보거든요. 그런 흐름에 봤을 때는 이제 2차 전지 쪽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쪽에 약간 버블이 형성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은 이상의 버블이 이전에 IT 버블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전기차 버블이 형성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지금적인 수급이라든지 유동성을 봤을 때는 충분하게 좀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세도 있지만 버블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으로 2차 전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내용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면 좀 많이 올랐다 그런 부분이지만 네. 수급상이라든지 이런 버블 차원에서 보면 더 추가적인 상승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한컴 MDS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고요. 매수가가 26,600원에 비중이 30%인데 오늘 16%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좀 읽어보니까요. 유니티, 지금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한데 메타버스의 수혜주로 꼽히는 유니티와 좀 파트너라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두 자릿수대 강세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홀딩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지금은 그 관련해서 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흐름이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워낙 좋은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오늘 그 장중에 고점이 형성한 지점을 보게 되면 지난 7월 달에 그 고점을 좀 찍고 좀 내려왔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거래도 실리고 에너지가 좀 그 쌓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 그
급등이 나온 시점에서 이제 보게 되면 그전 한 300만 주 정도밖에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전 고점에 28,500원 돌파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돌파를 하면 추가적으로 더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일단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 한다고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요. 무조건 오르죠. 네, 무조건 요즘에는. 오르니까 네. 지금 추세 흐름에서 이제 만약에 이 저점 그 추세가 이쪽으로 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돌파하게 되면 이제 한 3만 원 초반대 여기를 돌파한 3만 원 초반 때까지는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2차 상승. 2차 상승에서 올라오면 그때부터 비중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이 그 전고점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을 맞으면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상황에서 2에서 계속 움직이는 양상이 나온다. 이쪽에서 계속 그럴 경우에는 좀 더 보시고요. 예, 핵심적인 부분은 그래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종목군 관련해서는 분명히 올라올 때 이 5일선을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네. 예, 여기에서 머물고 여기서 매물 소화하고 돌파하는 경우에 보게 되면 항상 5일선을 타고 갑니다. 이합전에도 6월달, 7월달 보시면 이 5일선 부분, 이 녹색선 보이시잖아요. 녹색선의 5일선을 쭉 타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꺾이는 시점에 벗어날 때부터 좀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깼다가 다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세력들이 다시 털고 가기 위해서 올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5일선을 잘 체크하시면 상당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단은 5일선을 체크하시고요. 상단은 28,500원 넘어선다면 3만 원 초반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익절하는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시즌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한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한 분은 문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매수가가 각각 다른데 좀 높습니다. 한 분은 86,000원의 비중이 10%고 또 한 분은 63,000원의 비중이 20%입니다. 시즌이 지금 조정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주가가 지금 5만 원, 5만 5천 원 단까지 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참 어려운 종목 네,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냥 네,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워낙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백신에서 항상 그 코로나 때문에 가장 수혜가 먼저 받았던 게 이제 진단 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백신, 그 다음에 치료제 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도 잘 나오고 내려간 부분이지만 최근 그 주가 흐름은 이전하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좀 행보를 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좀 애국인 기관 수급이 이전처럼 매도에 집중되지 않고 그래도 조금씩 들어온 점은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금 다들 이제 손실 중이기 때문에 또 하단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쉽게 매도하지 않고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회사가 이 코로나 진단 키트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전에 진단 키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 가더라도 이 진단 키트는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제 주가가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뭐 전 저점 48,000원 이하 내려가게 되면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상승했을 때를 이제 고민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매물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 자리가 한 9만 원 근처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매물의 압박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만약에 다시 어떤 흐름에서 강하게 올라올 때는 9만 원 정도에서는 정리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 좀 드리고요. 1차 저항은 전반적으로 7만 원 구간, 7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고 2차는 9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좀 매도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돌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오더라도 한 9만 원은 돌파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9만 원을 최종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하시고요. 1차는 7만 원, 9만 원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좀 조정이 심해서 속상하실 텐데 그래도 좀 조언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대원 미디어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원 미디어 45,000원에 비중이 커요. 95%입니다.
제법 미디어는 뭐 아머주사우루스가 넷플릭스에서 처음 방영을 하면서 키즈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에 어제장에서는 두 자릿수대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좀 차익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높아서 고민이 역시나 깊으실 것 같아요. 어떨까요? 그죠. 이 최근에 비중도 크시고. 웹툰 기반에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좀 아쉬운 점이 많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의 트렌드만 생각한다면 충분히 지금은 이제 저점으로 일단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 4월 달에 한번 시장에서 이제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후에 이제 행보를 했고요. 행보한 이후에 다시 올라왔을 때 전고점에 워낙 그 대량 거래가 한 실린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 상당히 매물을 그 저항을 바꾸면서 다시 조정이 났거든요. 이런 행보한 과정에 또 최근에 이제 한번 내려왔었고요. 근데 내려왔는데 그나마 이제 좀 중요한 지점은 200일선을 좀 지지해준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어떤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그 11월 달에 저점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 내려갈 경우에는 물론 리스크 관리가 조금씩 필요한 그런 어떤 전략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5일선을 회복을 했고 200일선 부분 정도에서는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물론 또 이런 그 관련해서 그 재료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K 컨텐츠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제 주목받는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다시 5만 원 부분에 다시 전반적으로 한번 올라올 경우 매도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쪽에 그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매물이 5만 원에 상당히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 구간은 매도 기회로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올라와 있고요. 매수가 살펴볼게요. 6,40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 어떠면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향후에 조선업종은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실적은 안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 수주하게 되면 한 2년 넘게 어떤 건조를 하고 나서 좀 이제 이익으로 돈 돌아오기 때문에 2023년 정도에 그 좋아진다고 할 경우는 내년에 조선업종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가는 전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수주 물량은 저도 저번에 그 뉴스에서 이제 봤는데 이제 상선만 보더라도 한 70척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70척이 넘어가는 그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 2년 후에 이제 어떤 이제 매출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때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조선업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그 조선업종이 가장 좋았을 때가 2004년부터 6년, 7년 사이가 가장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동안 이제 그 배 노후화로 봤을 때는 이제 새로운 조선업종에는 또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목표가 최근에 고점 이게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6,740원이 그 고점이긴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하게 그 이상의 가격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게 그 지금 행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은 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삼성중공업도 중요하지만 저도 이제 추가적으로 보는 게 이제 엔진 쪽으로는 이제 HSD 엔진 같은 그런 그 엔진 관련된 기업들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 상태로 본다면 또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 가장 조선업종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지금 재무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 번 고생 많이 시켰거든요. 삼성중공업 유성신자도 많이 하고 고생 많이 시켰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조선업종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종목을 먼저 보시고요. 삼성중공업은 2년 후에 좋으니까 내년부터 주가가 상당히 다시 좋아질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내년부터는 그래도 주가가 좀 회복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좀 홀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특강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시장 상황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현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유럽 증시는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과 기업들의 호실적이 증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유럽 증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바로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발표된 유럽의 3분기 GDP는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3.7%, 전분기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9월 평균 소득 지수는 전월 대비 5.8% 늘어나며 예상보다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의 이동통신업체 보다폰이 3분기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보다폰의 매출은 지난 6개월간 6% 증가하며 32억 유로를 기록했는데요. 보다폰은 여행 수요 회복에 따른 매출 증가에 힘입어 올해 현금 흐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주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촌재는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지만 내년에는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정책 대응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완화 기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에도 라가르드 총재 연설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 11시 30분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시부터 시작되는 한경 글로벌 마켓 라운지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미국 프리마켓과 관련한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11시 30분 한국경제TV를 통해 한경 글로벌 마켓으로 미국 증시 개장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 노경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특강에서는 제가 이제 2차 전지 중심으로 007 영화 시리즈 네버다이 이름을 이제 타서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거기에 VOD 관련해서 또 이제 메타버스 게임주까지 알려드렸는데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그 어떤 그 상승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가장 이제 그 강조했던 기업이 이제 나노 신소재, 동진 세미캠 그리고 동화 기업 있죠. 관련해서 보면 주중에 그 상승률을 보게 되면 35% 동학이 올랐고요. 나노 신소재 CNT 도전제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향후에 이제부터 시작이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가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도 22%, 후성이라든지 첨보도 그 두 자릿수 20%대 이렇게 15%대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메타버스 같은 덱스터 같은 경우 46%를 상승했고요. 맥스트도 지금 이제 11%인데 흐름은 계속 타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게임 관련해서 조이시트, 컴투스 이렇게 두 자리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 이제 관련해서 워낙 그 쏠림이 이어지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시리즈로 해서요. 네버다이 2로 해서 이런 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2차 전지 중심에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장기적인 그 실적 전망치가 여기 그 2차 전지 쪽에 계속 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이 전기차 판매량이 훨씬 많다는 거고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내연기가보다는 이 전기차 섹터군들의 물량을 확대하기 때문에 더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봤을 때 향후 지금 현재 각 제조사들의 물량을 해보니까 가파른 이런 성장성이 계속 확대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떤 2차 전지 섹터군들이 중심에서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수치상으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주요 완성차들의 그 배터리 발주를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96조 원에 대해서 발주를 했는데 내년 정도에서 보면 이미 이제 밝혀진 발주 금액만 해도 1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 발주가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그 삼성 SDI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가 각형하고 이 원통형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BMW 이런 부분을 본다면 삼성 SDI 같은 경우 이런 기업들은 좀 계속적인 관심을 그 셀 기업의 중에서는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기업으로서는 삼성 SDI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나노 신소재라든지 뭐 대주 전자재료, 뭐 첨보, 후성
다 중복해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은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는 그 어떤 섹터군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 SDI가 뭐 증설을 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밸류 체인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로 상승하고 있고요. 제가 그 동아기업 관련해서 삼성 SDI 주 고객사이면서 LG 에너지솔루션을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아기업을 소개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일지 머티리얼즈도 여기에 관련해서 상당히 동막 관련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또 이렇게 보호하는 관련해서 이제 상신 EEP 관련해서도 상당히 연결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쪽이 증설하게 되면 이렇게 밸류체인이 연결돼 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또 추가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재화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상당히 전 세계적인 그 공장에서 배터리 그 증설에 따라서 빠른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서 소재 기업들이 계속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배터리를 만들면서 내재화에 따라 10배 이상, 올해 대비해서 10배 이상 좋아지는 각 재료 소재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그 지난번하고 좀 중복되지 않는, 그동안 좀 많이 쉬어갔던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양극재고요. 2차전지 양극재 기업으로서 지금 현재는 이제 NCM, 하이 니켈 쪽에 그 주력을 하고 있는데 NCM 6을 주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NCM 8, 그러니까 만약에 니켈 함량이 이제 80% 차지하는 그 배터리에 대해서 내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3반기 공급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NCM 9 시리즈 단결정까지 연결되면서 삼성 SDI 쪽에다가 이제 공급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객 다변화가 형성될 것 같고요. 또 증설이 올해는 2만 톤, 내년에 3만 톤, 그리고 이제 2023년에 5만 톤까지 연결되는 점에서 봤을 때는 국내 배터리 3사에 이어서 뭐 테슬라라든지 니비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캐파가 형성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MLCC 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MLCC 쪽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전장 쪽에서 이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형성하고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글로벌 MLCC 관련된 기업들의 수주를 보니까 2배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도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하이엔드급 관련해서 전장용 매출이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4분기에 신규 증설 라인이 어느 정도 이제 가동이 되면서 이제 매출 효과가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7천만 평방미터까지 확대합니다. 네, 상당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양극재 그동안 좀 많이 쉬었죠.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작년 12월부터 4월, 5월부터 이제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계단식으로 계속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이제 코스모 오늘 그 그룹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는데요. 코스모 신소재 최대 주주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양극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밸류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쉽게 말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축출해서 코스모 신소재에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하이니켈 쪽에 관련해서 성장되면 동사 같은 경우도 매출이 확대되겠죠. 습식 재련 관련 국내 최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전고체 배터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에서도 2분기에도 엄청난 털 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 관심을 보시면 두 기업 코스모 신소재, 하학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이제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내용에 있어서 카메라 그 모듈 이미지 센서 관련해서는 제가 또 그 여러분들 VOD하고 유튜브에도 올려드리니까 고수 송조 TV에 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모든 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퀴즈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살펴볼까요? 퀴즈 정답 3번 카카오였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5분을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 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가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머니가드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